매일매일 풀로 달리기는 어렵잖아요. 뭔가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사업을 하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비교해서 무브업하자.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랑 맨날 비교하면 뭐합니까? 위로 갈 생각을 해야지. 가끔은 도망치고 싶었던 때도 있었어요. 꿈은 잘못된 이직을 하지 않았나, 나와 맞지 않은 조직 문화, 아니면 내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조직 문화에 갇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전문 지식을 전해드리는 전문가 초대석.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위한 김효주의 성공의 키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유명하신 분을 모셨는데요. 대한민국 대기업 엑셀러레이터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현재 무보업이라는 책을 출간하신 성일레인 작가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대기업에서 현재 엑셀러레이터로 일을 하고 있는 성일레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굉장히 동경했던 김효지 대표님과 이런 면담의 시간이 지어져서 너무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제가 작가님 양력을 조사를 했는데 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2004년도에 카네기 멜론 경영학사, 콜롬비아 대학 MBA, 그리고 다시 하버드 디자인 띵킹 방법론 석사. 너무 대단하세요. 그런데 또 여기에 제가 참 궁금한 게 대기업 최초 엑셀러레이터로 활동하고 계시다 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엑셀러레이터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네, 기존의 엑셀러레이터라는 의미는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 회사의 방향성 아니면 팀의 멘토링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시는 것을 이제 엑셀러레이팅이라고 했었는데요. 요즘 한국에서는 대기업이나 아니면 이런 기업 내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사업의 방향성을 진단받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을 저희가 엑셀러레이팅이라고 합니다. 와, 그렇군요. 그런데 작가님께서 이렇게 쭉 달려올 수 있었던 그 원천이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사실 매일매일 풀로 달리기는 어렵잖아요. 중간중간에 좌절도 있고 허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사실상 뭔가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어디에 가고 싶은지 내가 어떤 사람들과 일을 하고 싶은지를 계속 비주얼라이징을 했고요. 그 결과로 계속적으로 이런 동기가 유발이 돼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작가님께서는 이런 회사에서 전문직으로 활동하시는 것 외에도 대내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종 강연이라든지 독서모임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커리어 무먼이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자격으로 그런 분들한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사실 회사에 있으면 아무래도 사업에 국한돼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바깥에서 강연이나 이런 북토크를 하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사업을 하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임팩트를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런 강연과 북토크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약간은 좀 사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강연에서 좋은 영감을 드리고 또 저와 좋은 이런 소통을 하시는 분들이 또 U+에 대한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셔서 나중에 지원도 하시고 네, 그런 사이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좋은 말씀이신데요. 따지고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변화. 그 너무 좋으신 말씀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면서 궁극적으로는 회사도 발전이 되는 거고.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뭐 나라도 발전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작가님께서 그 엑셀러레이터로 이제 일을 하시면서 경험하신 여러 가지 그 성공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좀 같이 공유하고 싶은 스토리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회사 내에서 한 100명 이상의 분들을 교육을 해드렸고 그분들 중에서 본인의 사업을 직접 회사 내에서 하겠다고 해서 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팀을 꾸려서 나가셔서 저희 사내벤처라고 하는 사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사실 정말 많은 걸 깨달아요. 저 또한.
왜냐하면 주어진 틀에서 뭔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사업하는 게 아니라 회사 내에서도 하고 회사 밖으로도 나가서 또 더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서 결국에 저는 이게 하나의 생태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대기업 내에 있는 스타트업, 또 대기업 내에서 키운 스타트업이 밖에 나가서 이 대기업과 같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 네. 이것이 지금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작가님께서는 무브업이라는 이 네. 책을 네. 출간하실 때 네. 저는 분명히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어요. 네. 왜냐면은 무브업이라는 이 제목 네. 자체도 그렇고 네. 프롤로그에 아예 딱 네. 해놓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투자라고. 네.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계기가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아주 강한 인상을 받았어요. 네. 그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사실 회사 내에서는 이렇게 메시지 하나로 멘토링을 드리거나 사업을 엑셀러레이팅을 하는데 네. 저는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꾸만 내 옆에 있는 동료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네. 나의 미래를 무브업하라. 나를 지금 나와 비교하는 거죠. 네. 나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비교해서 무브업하자.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랑 맨날 비교하면 뭐합니까? 위로 갈 생각을 맞아요. 해야지.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 무브업이라는 책이 하나의 이론도 설명해 드리지만 제가 힘들게 무브업한 과정? 그걸 보면서 좀 인스파이어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책을 썼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아니,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순서대로 다 얘기를 하겠지만, 이직을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10번 이상의 이직. 네. 그리고 이직 오퍼는 20군데 네. 이상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은 저 궁금했던 게, 네. 도대체 어떤 회사와 네. 직군들을 네. 거쳐서 네. 지금까지 오셨는지 네. 한번 묻고 싶었어요. 사실 직군과 회사는 너무 많이 경험을 해서 네. 좀 요약해서 말씀을 네. 드리자면 저는 늘 약간 new things에 되게 현혹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신제품을 기획하고 네. 개발하고 마케팅하는 부서에 있었고요. 네. 추후에는 이제 신브랜드를 마케팅하는 네. 브랜드에 있었고 그게 이제 브랜드 차원을 넘어서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 네. 사업이 되는 네. 과정이 지금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화도 또 경험했었어요. 잘 되는 조직, 안 되는 조직, 그리고 성장하는 조직 이런 많은 조직들을 경험을 하면서 결국 이 조직 안에 있는 이 사람의 생각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 문화를 만들고 맞아요. 그 문화가 어떤 사업을 더 성장시키는 동력이 된다는 걸 배워서 네. 그걸 조금 더 전파하려고 이런 책을 쓰긴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까지 그러한 과정 겪으셨는데 네. 그러면은 이직을 잘 해왔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타임 바이 타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어떤 때는 제가 목적의식이 뚜렷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또 어떨 때는 약간 현실에 좌절하고 이랬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의식이 굉장히 뚜렷했을 때는 사실 이직에 대한 목적이 정확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었던 것 같고요. 가끔은 도망치고 싶었던 때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굉장히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이혼을 했었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지금 이 환경에서는 뉴 스타트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일적으로나 제 역량적으로나 너무 성장하고 있는데 이 개인사 때문에 그냥 도망치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요. 네, 그때는 사실 조금은 잘못된 이직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내 Y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왜 이직을 하고 싶은지. 네. 근데 그 이직을 하고 싶은 이유가 1년 뒤에 나한테도 부끄럽지 않다면 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한두 번은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어서 이직을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직을 여러 번 하셨고 또 이런 오퍼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어떤 이직의 어떤 각 가정마다 네. 굉장히 그 전문적으로 네. 생각을 네. 아주 깊게 해서 네.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지 못해서 약간 부끄럽긴 하지만, 네. 그래서 그 이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멘토링 네. 주로 많이 하시죠? 네, 많이 합니다. 네. 어떤 질문들을 좀 많이 받으세요? 보통 이직의 타이밍이 맞는지, 이 질문을 많이 하시고, 이제 여러 군데 오퍼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제 이직 인터뷰가 다 끝나셨을 때, 오퍼와 오퍼를 비교하면서 저한테 멘토링을 많이 구하시거든요. 근데 전 사실 이 두 가지에 있어서 본인에게 좀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이직의 타이밍이 내가 남이랑 비교하면 한없이 작아지고
가지고 계속 이직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나의 작년과 오늘을 비교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했을 때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네. 내 일이 성장하고 있는지, 이게 성장이 멈춘 것 같을 때 사실 이직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남의 연봉이나 아니면 나의 연봉을 평균 연봉과 비교하는 이런 조금 어리석은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많이 멘토링 때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퍼를 자꾸 숫자로만 비교를 하세요. 이 회사는 얼마를 주고 이 회사는 얼마를 주고. 사실 저는 이 모든 게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 인터뷰 당시를 회상하고 그걸 좀 적어보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거든요. 인터뷰 당시에 굉장히 소통이 잘 됐던 인터뷰가 있어요. 네.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네. 처음 만났지만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 인터뷰에서 소통은 아니고 대화가 일방적으로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 인터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단순히 숫자로만 표현할 수 없는 그게 워크의 환경인데 네. 그걸 숫자로만 판단해서 이직을 하면 나와 맞지 않은 조직 문화 아니면 네. 내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조직 문화에 갇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이런 이직에 대해서 고려를 할 때에는 네. 지금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숫자로 먼저 비교하는 맞아요. 네.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확실히 공감이 가는 거는 뭐냐면은 네. 성장이 멈출 때라는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그게 지금 굉장히 와닿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같은 길을 쭉 걸어왔었지만 네. 제가 어느 순간에 어떠한 판단을 할 때에는 네. 내가 성장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정답이에요, 대표님. 네. 근데 그 말씀을 딱 해주시니까 제가 굉장히 네. 그때 기억이 나면서 네. 그럼 나는 제대로 한 거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맞아요, 대표님. 전문가께서 네. 해주시니까요. 네. 네. 사실 그 성장이 멈췄을 때를 본인만 알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남들이 봤을 땐 너무 완벽한 커리어고 이 회사에서 다니는 게 5, 6년 더 다녀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성장통을 겪고 있지 않을 때 그때가 사실은 내가 아는 시점이거든요. 네. 근데 이 시점은 그 누구도 대신 판단을 해줄 수가 네. 없어요. 내가 1년 전에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저도 이 기법을 많이 쓰는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1년 네. 전에 1레인. 네. 너 어떤 일을 했어? 지금 1레인. 너 무슨 일을 하고 있어? 이게 너가 성장을 한 모습이야? 라고 했을 때 저는 저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때가 가장 솔직해지는 타이밍이고 그때 내가 이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맞는 말씀입니다. 본인이 가장 아는 거죠. 네. 본인은 본인을 속일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멘토링 기법 중에 하나가 이 글을 쓰면서 아니면 나의 커리어 그래프를 그리면서 누군가한테 보여준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거 오늘 나만 보고 지운다고 생각하고 한번 적어봐라. 네. 그제서야 사람들이 솔직해지고 나의 모습을 내가 진짜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가스라이팅인지 멘토링인지 구분하는 가장 큰 척도는요. 가스라이팅은 나의 행동 범위를 좁힙니다. 근데 멘토링은 나의 행동 범위를 넓힙니다. 네. 내가 나한테 예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민하다는 네. 단어를 되게 센시티브라고 잘못 표현하는데 이건 센스블 하신 거거든요. 네. 자기의 스페셜티 하나는 가져야 돼요. 내 영역의 것만 하겠다고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회사원이기 때문에 회사가 원하는 일을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을 개척을 해야 되는데 남들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건 비록 내가 실패할지언정 승진에 떨어져 봐야 돼요. 미국 주류 사회에서 공인하는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첫 저서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